무시한 채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이들은 사태 수습 역시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 마산 사태를 공산 계열의 책동으로 호도하고 나선 것이었다. 그것은 비단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전국 안정을 강조하며 공산주의가 개입된 것으로 보고 마산 사태를 폭동으로 단정, 관련자들을 보안법으로 처벌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주모자들을 색출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해 고문을 자행했다. 이처럼 자유당 정권은 힘으로 시민들의 저항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마산시 지부 감찰이장이었던 정경도 씨 역시 간첩으로 몰려 경찰에 연행돼갔다. 수갑 자국이에요, 지금도. 이 양쪽이 수갑 자국 여기 딱 올리면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수갑이. 그리고 그때 당한 고문의 흔적은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이게 지금 맞으신 흔적이고요. 네. 내면 아버지가 그 당시 감찰이장인데 책임이 그거래. 감찰이장이고 그래 그 당시 신문으로서는 국제공산당 지령을 받고 여기서 간첩 두목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무겁게 다뤘죠. 그러나 전국에서 몰려든 신문기자, 국회조사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계의 진상규명 노력으로 경찰이 은폐하려던 잔혹상은 낱낱이 드러난다. 결국 경찰의 발표는 모두 날조된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게 되고 검찰은 발포 명령자와 고문경관 색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3월 23일) 최인규 내무장관 역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행방불명자 문제였다. 사태 후 돌아오지 않는 아들, 딸을 찾아내라는 어머니들의 절규가 마산 시민들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오른다. 3.15 부정선거 이후 실종된 지 근 한 달 만에 발견된 김주열 군의 시신. 가족들은 물론 시민들은 경찰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게 꿈인지 생신지 애가 곧 들어올 것도 같고 뭐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사람 사는 인간 사는 것이 이럴 수도 있는가. 그것을 참 말할 수가 없었죠. 시민들은 김주열의 시신이 안치된 도림 마산병원으로 몰려들었다. 남원에서 마산까지 고등학교 입시를 보러 왔던 김주열 군의 처참한 죽음은 온 마산을 울분에 떨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제2차 마산 사태를 불러일으킨다. 4월 11일 밤 통행 제한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경찰의 발포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한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시민들이 시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 오히려 경찰력을 마비시키는 지경까지 치닫게 된다. 제2차 마산 사태가 일어나고 다음 날인 4월 12일 경무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시국을 바라보는 자유당 정권의 인식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공산당의 책동과 배후 조종 문제로 사태를 몰고 갔다. 그리고 더욱더 강경책을 쓸 것을 제의하게 이른다. 이처럼 국무위원들은 이날 역시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채 사실을 호도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뜻밖의 얘기를 꺼낸다. 3.15 부정선거 이후 처음으로 선거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주열 군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대통령 사임의 뜻을 비춘다. 과연 이승만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강제로 몰려나는 거는 생각을 못했을는지 모르지만 좀 그런 위기의식, 이거 내가 잘못하다가는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관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불쭉 내놓기를 내가 자리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그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는 거로 봐서는 그런 감은 잡았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승만 대통령은 마산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담화문만을 발표한다. 그리고 자유당 정권은 여전히 시위군중을 폭도로 몰고 공산당의 책동에 의한 것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자유당 정권의 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4월 18일 마침내 서울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마산 사건 책임자 처단, 경찰의 학원 출입 금지 등을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시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학생들이 경찰의 비호를 받는 깡패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은 자유당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곳은 당시 서울 효자동의 전차 종점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3.15 부정선거로 인해 빚어진 이 마산에서의 첫 위혈 사태를 시작으로 김주열 군의 죽음, 그리고 4월 11일 제2차 마산 사태, 그리고 4월 18일 고대생들의 데모로 이어진 이 혁명의 물결은 4월 19일 바로 이곳 효자동 전차종점으로 노도와 같이 밀려들게 됩니다. 이 경무대와 인접한 이 효자동 전차종점은 시민들에게는 이 최종 목표 지점이었고 또 경찰들에게는 최후의 저지선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이른바 피해 화요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수학을 전공하던 대학 3학년이던 김치옥, 그도 역시 이곳에서 총상을 입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일기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좋아하던 안네 프랑크의 사진, 또 그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와 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평범하고 다정다감했던 그도 3.15 부정선거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와 울분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일기장에 오늘도 나는 진리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련다 라고 써놓고 4.19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김치호 군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4.19에 참가했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4월 19일 아침부터 사람들은 거리로 나섰다. 서울대학교 학생 3천여 명과 각 대학교 학생들이 속속 시위에 참가한다. 그들은 처음엔 국회의사당을 향해 모여들었다. 주동자도 없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던 시위였다. 시간이 가면서 시민들도 시위에 적극적으로 합세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뒤따랐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경무대로 향했다. 바로 그 시각, 경무대에선 자유당 정권 하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따라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 신경을 쓰며 극도의 불안과